없는 곳으로 물컵 던졌다고 진술했는데 그럼 사람 쪽으로 던진 적은 없어요? 네, 사람 쪽에 던진 적 없습니다. 그럼 폭행이나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저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네, 아침부터 죄송하다는 말씀 반복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이세요? 당연히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밀수나 탈세 의혹도 받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소명 시간이 상당히 길었는데 주로 어떤 부분 소명하셨어요? 양심의 소명고 죄 인정하십니까?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들어가서는 구체적으로 반박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6번 똑같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들어갔는데요. 15시간 동안 조사를 했고요. 경찰이 크게 조사한 게 3가지입니다. 일단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냐, 그리고 사람에게 종이컵 속에 들어있는 음료를 뿌렸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가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회의를 무단으로 중단시켰다는 이 혐의 3가지인데요. 일단 조현민 전 전무는 일단 유리컵을 투척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의견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서 유리컵을 던지긴 했는데 사람이 없는 45도 우측 뒤에 벽 쪽으로 던졌다. 그러니까 허공에 던진 거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음료를 뿌렸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요. 사람을 향해서 뿌린 게 아니라 종이컵을 손등으로 내가 밀쳤는데 그 밀친 종이컵이 떨어지면서 음료수가 튀어서 피해자들이 맞은 거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내가 해당 업무의 결정권자다. 내가 중단하면 그게 업무방해가 아니라 그냥 내가 중단하면 그게 끝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좀 나왔는데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조현민 전무가 피식 웃는. 그랬어요? 그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누구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냐라는 어떤 그런 반응으로 기자들에게도 좀 응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본인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고 아까 그 물컵이랑 유리잔 던진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물컵하고 그 유리잔하고 그러니까 매실 음료 뿌린 거하고 유리잔 던진 거하고 2개가 있잖아요. 일단 유리잔을 던진 거는 녹취 파일에서 쨍그랑 소리가 났기 때문에 지금 조현민 전무가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매실물 같은 경우는 밀쳤는데 튀었다 그러고 유리컵은 사람이 없는 데로 던졌다 그러잖아요. 저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둘 다 죄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폭행도 그렇고 폭행이라는 게 누구를 겨냥해가지고 의도적으로 해야지 죄가 되는 거지 과실은 성립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겨냥하지도 않고 그냥 뭐 밀치거나 어떤 고의가 없었다 그러면은 아무 죄도 안 되는 거고 유리컵을 그냥 이렇게 사람 없는 데로 던졌는데 만일 파편이 튀어서 누가 다쳤으면은 과실치상은 성립을 하지만 지금까지 누가 다쳤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진실이 밝혀질지 의문인 게 경찰이 조현민 전무 소환 이전에 참석자들을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누구는 던졌다 그러고 누구는 그냥 밀쳤다 그러고 이게 진술이 일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당사자까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과연 진실이 밝혀질지 그 부분이 의문이고 그리고 업무 방해까지 그리고 적용을 하는 거는 제가 좀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같이 회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광고 대행사 업무가 아니라 다 같이 한 업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무슨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시를 하는 거는 결정권자의 고유한 권한이니까 그 지시 내용의 문제를 가지고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걸 물컵을 던져가지고 회의를 중단시켰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업무 방해는 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고 특수폭행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이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좀 의문입니다. 그러면 이거 특수폭행 같은 게 참석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 경찰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지금 한계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참여자가 8명에서 1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8명, 10명이 다 일관된 진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저것을 입증하려면 바꿔 얘기하면 그 사용한 것이 이제 물컵이었고 방향도 나를 향해서 왔다. 이렇게 해야 이게 위험한 물건으로서 특수폭행이 되는데 지금 이 피해자 당사자 중에서 일부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또 의사표현을 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은 그 폭행죄가 인정돼도 그것은 이제 합의가 되기 때문에 반에서 불벌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럼 특수폭행과 관련돼서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 8명, 10명이 이것은 나에게 던져진 것을 깨졌다.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특수폭행에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것을 입증할 만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이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지 않느냐. 뭐 그런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전면 다 부인을 하는 상황입니다. 폭행도 부인하고 특수폭행도 부인하고 업무방해도 타인의 업무가 아니고 혼지돼 있다. 내 업무도 같이 있는데 이게 무슨 구성 요건에 해당도 안 된다.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라고 하는 혐의도 있을 수가 있는데 대책회의는 했지만 이것을 일부러 무슨 삭제하거나 종용하거나 이것은 없다. 단지 대책회의만 했을 뿐이다. 그러면 역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없기 때문에 단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제 경찰에 출석하는 모습이 이제 언니의 모습과 좀 많이 닮아 있었죠.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심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부상이나 욕설이 있었다는데 얘기하십니까?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결국에는 저렇게 죄송하다는 얘기를 언니처럼 했는데 소국장님 글쎄요. MBC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조현아 전 사장이 사과할 필요 있느냐라고 회의 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글쎄요. 그 부분이 이제 어떻든 조현민 전 전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내부에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아마 다수 의견은 일단 빨리 조 전무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하고 현업에서 사퇴를 시키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조현아 전 부사장이 뒤집었다는 거죠. 2014년에 이른바 그 땅콩 해양 사건 때 내가 보니까 뭐 그때 사과해도 별 소용이 없었다. 그냥 그 사과나 퇴진 이런 거 필요 없고 변호사 통해서 하면 법적으로 된다. 대응해라. 네,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방향이 그런 쪽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10일 지나서 이제 조현민 전 전무가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 10일 동안, 그러니까 저 내용이 맞다면 조현아 전 부사장이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시간이 계속한 그 10일 동안 이 이른바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 의혹 부분이 조현민 전 전무를 넘어서서 뭐 조현아 전 부사장 또 조원태 사장 나아가서 조양호 회장과 이명희 이사장까지 온 가족으로 다 번졌단 말이에요. 됐죠. 네, 다 번지고 기관도 뭐 공정거래위, 국토해양부 할 것 없이 뭐 많은 기관들이 다 지금 조사에 들어가고 결국 이런 부분들은 이른바 이 사과의 위기 대응의 기본이라고 했을 때 뭐 한 3가지 정도 보통 꼽거든요. 뭐 긴급성, 일관성, 개방성 빨리빨리 대응해야 되고 일관되게 대응해야 되고 그리고 언론의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긴급성 부분에서의 핵심이 또 이제 이른바 사과입니다. 사과에서도 3가지 부분이 많이 꼽히는데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 뭐에 대한 사과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과하는 자세, 애티튜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타이밍인데 적기에 사과를 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는 것인데 이번에 대한항공의 대응은 그러한 위기 대응에 대한 대응, 또 사과에 대한 대응 이런 모든 부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고 그것도 더군다나 4년 전에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똑같은 그 이상의 이번에 대응을 잘못하고 피해를 봤다라는 것은 아마 이 사례는 두고두고 아마 이러한 위기 관리라든지 이런 쪽을 연구하는 사례로 교과서에 아마 계속 인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양호 회장 관련 의혹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최현무 기자 이번에는 좀 미국 별장 관련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게 사안이 커지는데요. 국제적인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조양호 회장이 미국에 별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내부자 제보를 통해 나온 건데 그 별장 안에 값비싼 호화 가구들이 즐비한데 이 가구들이 다 항공기 부품으로 위장해서 전 세계 대한항공 지점들이 LA공항을 통해서 항공기 부품으로 위장을 해서 세관 검사를 받지 않고 이제 그 조양호 회장의 별장까지 논스톱으로 배달이 됐다라는 주장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조양호 회장이 자신의 어떤 회사를 이용을 해서 미국의 세관 당국까지 피해갔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조사에 나설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항공 측은 처음에는 이게
조양호 회장 개인 어떤 별장이기 때문에 개인 자금으로 산 개인 별장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밝혔지만 오늘은 또 해명을 굉장히 길게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 했네요. 예. 이게 아마 사안이 좀 보통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인 것 같은데요. 별장 안에 가구나 테이블이 있는데 이거는 전에 원래 이 별장 소유주로부터 인수를 받은 거다. 그러니까 산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거다. 그리고 일부 가구하고 침대 같은 것만 샀는데 이건 다 미국에서 조양호 회장이 자비로 구입한 거다라고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웅혁 교수님, 만약에 이 내용이 수사를 한다면 미국 쪽 세관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미국 본토지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 관할권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국제 간 범죄로 진화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이제 없지 않겠는가 이런 예. 생각도 하고요. 심지어 이제 이것이 세관 절차를 받지 않고 고급 가구를 옮겼다고 하면 이게 밀수에 해당되고 또 밀수에 사용된 그 도구가 비행기이기 때문에 비행기에 대한 나름대로 또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미국 수사 당국에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커다란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아주 비싼 진귀품 이것을 대한항공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좀 다 LA로 다 옮겨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예. 진술에 의하면 물론 이제 당사자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재량을 발휘해서 미국 그 세관 당국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